수십 년 동안 모터GP는 간단한 방정식이었죠. 가장 용감한 라이더가 최고의 셰시와 가장 강력한 엔진으로 이겼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보이지 않는 힘이 트랙에 들어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더 이상 손목과 강철 패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제 싸움은 연구실, 풍동에서 승패가 갈리고 물리학 법칙을 거스르는 탄소 부품의 정밀한 칼날에서요. 물론 우리는 공기역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공기역학이 챔피언십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분석할 겁니다. 두카티의 지지 달링야가 일으킨 조용한 혁명부터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라운드 이펙트의 부상까지요. 그리고 더티 에어까지요. 프론트워시가 무엇인지, 왜 추월이 라이더들에게 악몽이 되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할 겁니다. 공기역학이 쇼를 망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는 그저 기술적으로 e스포츠 역사상 가장 매혹적인 시대를 살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공기를 가르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기역학이 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망친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한 단어로 알려주세요. 도움이 된다 또는 망친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마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그리드 심층 분석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현재를 이해하려면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모토GP는 깔끔한 라인의 스포츠였죠. 오토바이는 바람에 의해 조각되었지만 수동적인 방식이었죠. 모든 것은 한 선구적인 엔지니어 지지 다이냐가 듀카티에 도착했을 때 그는 마치 신성모독적인 포뮬러1에서 나온 듯한 아이디어, 오토바이의 날개를 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듀카티 데스모세디치는 길들일 수 없는 야수였습니다. 미사일 같은 엔진을 가지고 있었지만 코너에서는, 특히 느린 코너에서 앞바퀴가 들리고 접지력을 잃었죠. 지지의 해결책은 엄청나게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는 공기역학적 하중을 생성하기 위해 앞부분에 부속 장치를 추가했습니다. 말 그대로 공기를 사용하여 앞바퀴를 아스팔트에 박아 넣는 것이었습니다. 경쟁자들과 순수주의자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이건 위험해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건 오토바이가 아니라 비행기야. 하지만 지지는 듣지 않았습니다. 듀카티는 계속 개발했고 작은 날개로 시작했던 것이 거대한 폰툰의 이중 날개, 마치 전차에서 떼어낸 듯한 부속품들. 그 결과는요. 듀카티는 직선 주로에서만 강한 브랜드에서 가장 강력한 제동력을 지배하는 브랜드로 바뀌었죠. 그리고 코너 중간 가속까지요. 공기역학은 그들에게 부족했던 안정성을 제공했습니다. 오늘날 돌이켜보면 다이냐는 듀카티를 혁신했을 뿐만 아니라 모토GP의 DNA를 바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날개가 없으면 경쟁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표면에만 머물지 말고 실제 영향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물리학으로요. 모토GP의 공기역학은 단순히 더 공격적으로 보이기 위해 날개를 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 가지 힘, 즉 공기역학적 하중과 전진 저항 사이의 균형 게임입니다. 현대 오토바이가 빠른 코너를 돌 때 그 앞쪽 날개들은 바퀴를 아래로 밀어내는 힘을 생성하여 1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코너링 속도를 가능하게 합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판도를 바꾼 가장 중요한 진화는 바로 지면 효과의 등장입니다. 두카티나 현대적인 아프릴리아, KTM의 하부를 보면 평평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프로파일과 스커트가 있어서 하부를 거대한 디퓨저로 만듭니다. 오토바이 아래의 공기를 빼내면서 흡입력이 생성되어 경주용 차처럼 노면에 문자 그대로 달라붙게 합니다. 덕분에 줄일 수 있었죠. 커다란 상단 날개들을요. 하지만 엄청난 부수적인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더러운 공기죠. 에더 탁한 공기요. 여기서 핵심 개념인 프론트워시에 도달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상상해 봅시다. 마크 마르케스가 펩코 바그나야의 뒷바퀴에 바싹 붙어 달리는 모습을요. 앞선 바이크가 공기를 비켜가게 하면서 주변으로 밀어냅니다. 그 바이크의 날개와 지면 효과가 탁한 소용돌이를 만들죠. 뒤따르는 라이더가 가까이 다가가면 깨끗한 공기를 찾을 수 없습니다. 앞날개를 때려 다운포스를 생성하는 측류 대신
바이크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난류를 만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치명적입니다. 뒤따르는 바이크는 앞부분의 공기역학적 하중을 잃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라이더가 브레이크를 잡을 때 앞바퀴가 노면에 같은 악력을 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바이크는 흔들리고 떨리고 미끄러집니다. 제동 여유가 급격히 줄어들죠. 더 이상 50m 뒤에서 브레이크를 잡을 수 없습니다. 앞선 바이크보다요. 왜냐하면 몇십 분의 1초라도 가까이 붙으면 당신의 바이크는 기계 황소처럼 변하기 때문입니다. 한때 쇼의 본질이었던 추월은 이제 극히 일부 선택된 자들만이 노면에 나뒹굴지 않고 해낼 수 있는 정밀한 작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스포츠에 매우 위험한 역설을 만들었습니다. 바이크들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지만 랩 기록은 매주 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4만 5대의 바이크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0. 5초 차이로 떨어진 선수들, 경주가 행렬이 되어버렸죠. 우리는 로시, 로렌조, 페드로사, 스토너 시절의 치열한 접전에서 이제는 선두주자가 엄청난 가상 우위를 점하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선두에 서면 깨끗한 공기를 받죠. 모든 공기역학적 다운포스가 완벽하게 작동하고요. 오토바이는 마치 GT3 차량처럼 브레이크를 잡고 로켓처럼 가속합니다. 뒤따르는 선수는 엔진 온도나 타이어 마모 때문에 고통받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주된 무기인 공기역학이 깨끗한 공기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는데 뒤따를 때는 최악의 적이 되기 때문이죠. 뒤따를 때 말이죠. 이건 악순환입니다. 추월하려면 가까이 붙어야 하고 가까이 붙으려면 브레이크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죠. 브레이크의 확신을 가지려면 깨끗한 공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깨끗한 공기를 얻으려면 선두에 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드를 양분한 큰 논쟁이죠. 제조사들, 특히 두카티는 이 방법을 활용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그들은 공기역학적 패러데이 케이지 같은 오토바이를 만들었죠. 선두를 달리기엔 완벽하지만 두카티 선수들조차 다른 두카티 뒤에 있을 때는 지옥 같다고 인정합니다. 여기서 잠시 멈춰서 당신에게 묻고 싶어요. 지난 경주를 보셨나요? 선수들이 충분한 속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갇혀 있었는지 보셨나요? 더요? 댓글로 더러운 공기 때문에 기억나는 가장 지루했던 경기가 뭔지 알려주세요. 아래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 디테일이 마음에 드신다면 아시죠?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서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분석. 이것이 논쟁의 핵심입니다. 공기역학은 단순한 기술적 진화일까요? 아니면 쇼를 망치는 대량 살상 무기일까요? 엔지니어들에게는 꿈입니다. 공기를 조작하고 없는 곳에서 성능을 끌어내는 것을 좋아하죠. 파일럿들에게는 양날의 검입니다. 한편으로는 더 빨리 달리고 빠른 코너에서 더 안전하게 느낄 수 있게 해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예전처럼 싸울 능력을 잃었습니다. 이제 경기의 상당 부분은 출발이나 초반 랩에서 결정됩니다. 그룹이 뭉쳐있을 때 말이죠. 누군가 탈출하면 그대로 가버리고 뒤에는 아무도 깰 수 없는 기차처럼 줄지어 갑니다. 위험한 추월을 시도하면 자갈밭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러운 공기가 만들어내는 불안정성 때문에요. 분명히 더 빠른 파일럿들이 있지만 앞차와 0.3초 간격으로 20바퀴를 아무것도 못하고 따라가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실수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실수가 나오지 않으면 끝입니다. 추월은 더 이상 단순히 용기가 아니라 양자 물리학의 문제죠. 그리고 여기서 역설이 나옵니다. 챔피언십 말이죠. 최근 몇 년간 세계 챔피언십은 일관성이 중요했습니다. 승리보다는요, 이제 가장 빠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장 똑똑해야 합니다. 공기역학적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서요. 레이스에서 선수들이 챔피언십을 우승하는 걸 봤죠. 상대방보다 승리가 적어도 고통을 덜 겪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있을 때 그룹에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질문은 되돌릴 수 있을까요? 대답은 네. 하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죠. 도르나와 FIM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쓰나미처럼 다가오는 2027년 규정은 명확한 목표가 있습니다. 의존도를 줄이는 거죠. 공기역학에 대한 의존도요. 가변 높이 장치나 가속을 위해 오토바이를 낮추는 장치들이 금지될 겁니다. 가속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공기역학적 부속물들이 대폭 축소될 겁니다.
아이디어는 전면부를 단순화하고 지면 효과를 제한하며 주도권을 다시 선수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건 마법의 해결책이 아니죠. 엔지니어들은 더 똑똑합니다. 규정보다요. 만약 큰 날개를 금지한다면 그들은 생성하는 방법을 찾을 겁니다. 스윙암, 셋시, 차체로 하중을요. 이건 끊임없는 싸움이죠. 입법자와 기술적 창의성 사이의 싸움이죠. 분명한 건 공기역학이 이젠 정착됐습니다. 90년대의 평범한 바이크로 돌아갈 순 없죠. 하지만 지금 목표는 균형을 찾는 겁니다. 브라감잡이에서는 바이크를 안전하고 빠르게 만들되 스포츠의 본질인 대결을 죽이지 않는 겁니다. 추월, 몸싸움 말입니다. 결국 모토GP는 항상 다음의 대명사였습니다. 진화 말이죠. 2행정 엔진에서 4행정으로, 기본 전자장치에서 초고성능으로, 자유개발 타이어에서 통제된 타이어로 바뀌었죠. 공기역학은 그 사슬의 마지막 고리일 뿐입니다. 물론 경기를 더 예측 가능하게 만들었죠. 때로는요. 이 기술을 다루지 못하는 브랜드에게는 진입 장벽이 높다는 것도 사실이죠. 두카티와 다른 브랜드 간의 격차를 벌리면서요. 하지만 또한 속도와 효율성을 상상할 수 없는 한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문제는 공기역학이 좋으냐 나쁘냐가 아닙니다. 문제는 엔터테인먼트 스포츠로서의 모토GP가 자체 기술을 잘 관리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앞선 연구실이 되는 것과 자동차 산업에서 가장 앞선 연구실이 되는 것과 관중이 추월하지 못하는 바이크들의 행렬을 보며 지루해하는 스포츠가 되는 건 다르니까요. 모토GP는 지금 그 칼날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 년간의 결정이 우리가 어떤 시대로 접어들지를 결정할 겁니다. 최고의 공학 기술. 네. 오히려 우리는 쇼의 영혼을 희생하고 있는 겁니다. 탄소와 풍동의 재단에 바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다다랐으니 여러분 최종 판결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선택해야 한다면 현재의 극단적인 기술을 선호하시나요? 아니면 15년 전에 순수한 브레이크 전쟁을 선호하시나요? 댓글에 한 단어로 알려주세요. 기술 대전쟁. 보시다시피 여기서는 필터 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분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이 분석이 좋았고 모토GP 소식을 계속 파헤치고 싶다면 뭘 해야 할지 아시겠죠? 채널을 구독하고 여전히 이렇게 말하는 친구와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예전이 더 좋았다고요. 다음 코너에서 만나요.